이걸 봤을 때 반도체도 바닥을 쳤고 코스피도 바닥을 좀 쳤구나. 무주택자분들은 이번 조정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의 적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영일이 지영은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사회 초년생을 조금 넘어서 한 사회 중학생 정도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좀 어디로 투자를 조금 집중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 같아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회 중학생의 특징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아는 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자산을 증식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거 주식을 조금 더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하나 해야 되나? 아니면 가만 놔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항상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목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돈을 모아야 돼요. 토스뱅크에 돈을 넣어야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이후에 내가 또 목돈을 또 생겼을 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 삼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지금 시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이 조금 더 낫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코스피가 저평가 구간입니다. 먼저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은 이유는 코스피의 대표적인 업종의 실적 부진이 있었는데요.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반도체가 실적 부진을 했기 때문에 최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삼성전자는 뭐 반토막이 났었어요, 실적이. 그래서 당연히 코스피도 하락을 면치를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8월 달부터인가요? 점점 반도체가 수출 실적이 개선을 되고 조금씩 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반도체도 바닥을 쳤고 코스피도 바닥을 좀 쳤구나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상황이 조금 더 낫다. 특히 업종의 개선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로 나아갈 산업에 연결된 반도체를 보는 게 좋습니다. HBM이나 AI, DDR5 사실 반도체 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무겁다.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너무 크게 탄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요즘 나온 반도체 기업들은 미래 산업과 첨단 산업과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전과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성을 경비한 반도체주를 선별을 하신다면 반도체주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단점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되게 실적이 안 좋았다가 개선된 것도 있고 속은 실적에 비해서 그냥 같이 눌려가지고 떨어진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반도체 영상 그리고 제 책에서도 선진적인 기술력이 있는 그런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보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2차 전지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반도체만 잘 나가면 코스피가 많이 뛰었는데 이제는 시총 상위에 LG화학, SK온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2차 전지는 지금 혹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 이렇게 쭉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경기 침체와 맞물려가지고 이 수요가 정체 구간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뀔 거다 하고 막 올라가던 전기차 주식들이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팔리네 하니까 당연히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경기 회복기도 있고 다시 화랑기도 올 거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특히 완성차 기업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모든 전기차 주식이 안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주 같은 경우에는 각계전투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번에 살짝 수요가 부진되면서 LG 엔솔이랑 포드가 합작하려고 했던 것도 무기한 연장이 되고 SK온도 무산이 되고 공장 증설하겠다는 거를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엔솔은 포드의 배터리를 이제 납입은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완성차 기업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완성차들이 전기차 라인들을 낼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단순한 재료나 배터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더 값싼 배터리 혹은 더 성능 좋은 배터리가 우열을 가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만들기만 했어. 우리 양극재 만들었어, 음극재 만들었어 하면 이제 막 가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 안에서 기술 경쟁이 들어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얘는 좀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네?
하는 친구들만 가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살짝 주춤하는 이유가 중국의 LFP 배터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가 싸요. 네,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격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우리 테슬라도 가격을 뭐 인하하니까 지금 테슬라가 원래 동네에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갈 때마다 테슬라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격 앞에는 장사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맞춰서 배터리 3사 역시도 LFP 배터리의 주력을 한다고 예고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봐서 가격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면 성능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폰이 비싸지만 왜 사요? 예뻐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능이 좋아서 사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압도적인 성능으로 이기겠다라는 게 또 배터리 3사의 의지긴 하거든요. 그럼 이 성능이란 뭐야? 전기차의 성능은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에서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충전소도 많이 없고 급속 충전 아닌 이상 몇십 분씩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일반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특히 성격 급한 한국인들이 이걸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 저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2차 전지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 체인저는 바로 다름 아닌 음극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전 속도와 주행 거리에 대한 성능이 음극재에 많이 달려있는데 이걸 좀 관장하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상용화되기에는 좀 많은 기술 발전이 필요하지만 벌써 대주전자 재료에서 납품을 하기로 한 기사가 난 거 보면 조금씩 이 실리콘 음극재를 하는 기업에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이 실리콘 음극재를 하는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물론 저번에 한번 만들어 놨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 그렇다면 왜 부동산은 지금 조금 꺼려지냐 하는 이유는요, 주식이 저평가됐다면 부동산은 여전히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거품이라는 건데, 근데 이 거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이 거품을 부채가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채도 감당하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버블도 같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부동산은 대한민국 경제 근간을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부채가 폭발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 거의 불황을 맞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천천히 터뜨릴 수 있도록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시했던 게 특례보금자리론도 있고, 우리나라 대출 금리 코픽스를 어떻게든 그래도 3.5로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근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제가 알기로 한 10월 27일 경으로 조기 종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썼다는 뜻이겠죠, 누군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부동산 수요가 받쳐줬었는데 사실 이게 끊기고 나니까 매물이 급격하게 또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부터요. 사실 서울에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써도 안 되는 고가의 주택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이 고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조정이 시작되면 당연히 이 분위기를 수도권이나 뭐 지방에 좀 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 대출 상품이 뭐 내년에 출시되지 않는다면 이 기조는 연말, 연초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부동산에 진입을 하는 건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냥 특례 보금자리론은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가진 분들만 이걸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수요가 한정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전국적인 부동산 화랑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시작도 전인 12월은 좀 많이 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냥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손은 놓고 이때 눈은 번쩍이고 자꾸 찾아봐야 돼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이번 조정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의 적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건 바이 건, 매물 바이 매물이에요. 매물에 따라서 상승기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급매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락기인데도 뜬금없이 비싸게도 팔려 나가기도 하고, 이게 매물에 따라서 정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는 항상 눈여겨보시고, 특히 조정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아니면 대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뭐 급하게 내놓았을 때 빨리
겟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으니까요. 눈을 반짝반짝해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 많은 부채를 지어서 신규 주택을 할 때는 아니에요. 저금리로 내려가겠지 하고 지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부채는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 부채 없어, 돈 있어, 그냥 현금으로 할 거야. 그러면 뭐 anything, everything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부채 없이 산다는데 뭐 가격 내려가도 뭐 내 돈이니까 그냥 좀 기분만 나쁘지 그냥 눌러앉고 살면 돼요. 하지만 무리한 부채, 특히나 DSR, DTI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다른 데서 막 다 부채 끌어다가 집을 샀을 경우에는 가중되는 부담을 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하는 게 낫고, 주식 중에서는 2차전지 중에서는 응급제 기업을 선별하거나 혹은 반도체 기업을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 분들도 이번 조정기를 삼아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히려 또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난 부동산을 앞으로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그분들의 의견도 뭐 존중을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내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려면, 이 화폐 경제 시대에 살아가려면 내 명의 된 한 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런 고물가 시대가 올지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처럼 자산 격변기가 올지 몰랐던 것처럼 또 언제고 바뀔지가 몰라요. 그래서 내 임금 상승률보다, 내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내 임금 상승률보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더 높아, 아니면 자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이 간격을, 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 옆에 있는 김대리는 나랑 월급이 똑같은데 쟤는 타이밍 좋게 2억대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8억이야. 근데 지금 나랑 버는 돈은 똑같은데 나는 그 집을 살려면 8억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나만 너무 손해잖아요. 그런 상황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실물자산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100명 있고 아파트가 100채 있다고 아파트 가격이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정말 아파트 100개가 다 동일한 입지에 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학교랑 좀 더 가깝거나 직장이랑 가깝거나 아니면 제일 먼저 지어진 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릴 게 뻔합니다. 그럼 그 아파트가 제일 비싸지겠죠. 그래서 저는 인구가 뭐 감소, 물론 그런 지방이나 여러 가지 수요가 좀 없는 공간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 입지가 좋은 곳, 일자리가 모이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몰리면 몰렸지 덜 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또 자산을 모으시고 증식하셔서 점점 내가 한 걸음씩 입지가 더 좋은 곳, 내가 살기 조금 더 만족감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제 생각을 다 이렇게 토하듯이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네,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